서울 강남, 늦은 오후, 고층 아파트 주방에 따뜻한 김이 은은하게 퍼진다. 수지는 장바구니 흔적이 남은 손으로 반찬통에 마지막 나물을 담고 있다. 이번 주만 4번째다. 이 정도면 어머님 좋아하시겠지. 그녀는 혼잣말을 하며 뚜껑을 닫는다. 익숙한 동작이다. 매주 장을 보고 요리를 하고 시댁에 음식을 가져다 주는 일. 누가 부탁한 적은 없지만 누구도 고맙다는 말을 한 적도 없었다. 현관문이 열리고 민호가 들어온다. 넥타이를 툭 풀어놓으며 말한다. 수진아, 우리 다음 달부터 각자 돈 알아서 쓰자. 순간 그녀의 손이 멈춘다. 들고 있던 반찬통이 가볍게 툭 흔들린다. 뭐라고? 수진의 목소리가 아주 작게 떨린다. 민호는 냉장고 문을 열며 말한다. 그냥 이제는 내가 내 거 챙기고 나는 내 거 챙기고 그게 편하잖아. 찬 냉기와 함께 그 말이 수진의 가슴에 깊게 스며든다. 그녀는 반찬통을 천천히 내려놓는다. 손끝이 미세하게 흔들린다. 편하다고. 응. 뭐 이제 너도 돈 벌고 하니까 굳이 내가. 그 다음 말은 들리지 않는다. 귀 안에서 쨍 하는 소리가 울리고 주변 소리가 멀어진다. 매주 들고 다니던 무거운 장바구니, 손이 갈라져도 멈추지 않았던 요리, 가족이니까 당연하다고 믿어온 모든 순간들,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다. 민호는 여전히 아무렇지 않다. 아,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반찬 좀 덜해도 돼. 요즘 너무 과하더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수진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린다. 그 흔들림을 민호는 보지 못한다. 하지만 그 작은 떨림이 어쩌면 이 결혼의 첫 금이 가는 소리인지도 모른다. 주방 한가운데 식탁 위에 놓인 반찬통 하나가 아무 말 없이 그 사실을 증명하듯 조용히 있다. 그리고 수지는 천천히 고개를 든다. 그녀의 심장이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뭔가 달라졌다. 민호의 말이 다시 울린다. 나는 더 이상 너를 책임지고 싶지 않아. 그 순간 주방 한쪽에 놓인 유리잔이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진다. 깨지직 작은 파편들이 바닥에 흩어진다. 그 소리는 단순한 유리 깨지는 소리가 아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함께 금이 가는 소리처럼 느껴진다. 수지는 숨을 삼킨다. 말이 나오지 않는다. 눈앞이 순간 흐려진다. 뭐라고? 작게, 거의 속삭이듯 다시 묻는다. 하지만 민호는 돌아보지도 않는다. 그냥 난 이제 지쳤어. 너 혼자서 다 해. 나도 내 삶을 살 거야. 그 말이 반복될수록 수진의 심장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무너진다. 수진은 손끝을 바닥에 놓인 파편 위로 살짝 댄다. 차갑다. 아프다. 가슴속 깊이 스며든다. 그녀는 처음으로 깨닫는다. 이 결혼이 얼마나 외로운지 아무도 그녀의 마음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을. 주방의 불빛이 반짝인다. 반짝임 속에 수진의 눈가가 촉촉하다. 그 눈물은 흘러내리지 않고 그저 마음속 깊은 곳을 적신다. 민호는 여전히 말없이 움직인다. 그의 발걸음 소리만이 공기를 울린다. 그리고 그녀는 알아차린다. 이 순간 그 어떤 대화도 그 어떤 변명도 소용없다는 것을. 유리 조각 사이로 빛이 스며든다. 수지는 그 빛을 바라보며 숨을 고른다. 결혼이라는 이름의 외로움이 이렇게 날카롭게 느껴질 줄은 몰랐다. 집안은 어제와 다른 공기 속에 잠겨 있다. 냉장고 안, 서랍 속, 식탁 위 모든 것이 이미 분리되어 있었다. 민호는 처음으로 혼자 밥을 준비한다. 칼질이 서툴고 양념을 잘못 넣어 밥맛은 처참했다. 이게 이렇게 어렵다고 혼잣말이 작게 흘러나온다. 눈앞에 놓인 국과 밥, 그리고 반찬 몇 가지. 이 모든 게 수진이 매일 해온 일임을 이제야 조금은 이해한다. 서랍 속에 정리된 수진의 물건들을 훑어본다. 냄비, 프라이팬, 작은 양념통 하나하나. 그녀가 매일 얼마나 세심하게 챙겼는지 그 모든 노력이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하지만 깨달음은 쓰라리다. 그 깨달음이 이미 무언가를 돌이킬 수 없게 만들었음을 함께 알려준다. 수진이 있던 자리의 공허함, 식탁에 남겨진 빈 의자, 아침 햇살 속에 남겨진 그녀의 향기, 모든 것이 민호를 조용히 죄책감 속으로 끌어넣는다. 수진아, 내가.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입안 가득 씁쓸함만 남는다. 손은 떨리고 마음은 무겁다. 음식을 준비하는 작은 움직임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얼마나 몰랐는지가 느껴진다. 그는 식탁에 앉아 국을 한 숟가락 떠본다. 짠맛, 밍밍함, 모두 뒤섞인 맛. 한숨이 나온다. 이게 밥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그리고 문득 수진이 매일 해온 집안일이 단순한 일상이 아니었음을, 사랑과 배려, 그리고 책임감이 녹아있는 행위였음을 깨닫는다. 하지만 이미 마음의 간격은 커져 버렸다. 냉장고 속 재료들이 따로 구분된 것처럼 그들의 관계도 이미 따로 떨어져 있다. 손을 뻗으면 닿을 듯 하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은 이미 어딘가 멀리 있다. 그는 설거지를 하며 잠시 멈춘다. 물에 젖은 손을 바라보다가 흘린 물방울 위로 햇살이 반짝인다. 작은 빛이 깨진 마음 속에서도 잠깐 스며드는 느낌. 그 한순간 모든 게 끝나지 않았다는 듯. 하지만 동시에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도 느껴진다. 민호는 고개를 떨군 채 조용히 중얼거린다. 이제서야 알았어. 수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지만 그 말이 그녀에게 닿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그저 빈 의자와 조용한 아파트만 그를 맞이한다. 이른 아침 창문 너머로 서울의 햇살이 들어온다. 주방 한켠에 놓인 밥그릇과 국그릇, 그리고 바닥에 남은 물방울 사이로 빛이 스며든다. 민호는 손을 닦으며 그 빛을 바라본다. 그 순간 무겁고 길었던 하루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듯 느껴진다. 음식 하나, 물방울 하나에도 그동안의 무심함과 깨달음이 함께 묻어난다. 그 작은 순간, 마음 한켠에서 희미하게 남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느낌이 스며든다. 민호는 잠시 멈춰 선 채 조용히 숨을 고른다. 바람 한 점, 햇살 한 줄기, 모든 것이 말없이 그를 감싸 안는다. 그날 아침, 부엌 한켠에 남겨진 조용한 빛, 깨진 것과 남은 것, 모두가 서로에게 말을 걸듯 작지만 따스한 순간을 만들어낸다. 토요일 아침, 주방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흘러넘친다. 수지는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하는 대신 조용히 서 있다. 눈빛은 단단하지만 마음속에는 불안과 기대가 뒤섞여 있다. 오늘은 제가 하지 않을게요. 말은 짧고 떨리지 않는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집안을 흔든다. 민호 씨가 준비할 거예요. 민호는 눈을 크게 뜬다. 뭐라고? 주방 구석에서 손을 멈춘 채 그는 믿기지 않는 듯 수진을 바라본다. 평생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이 그 순간 처음으로 무너진다. 시댁 식구들이 하나둘 도착한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평소 익숙하게 맡았던 수진의 음식 냄새가 없다. 대신 주방 한쪽에서 서툴게 면을 끓이는 냄새가 번진다. 민호는 라면을 끓인다. 설익은 면발. 국물은 싱겁고 반찬은 하나도 준비되지 않았다. 손이 떨리고 얼굴은 창백하다. 그가 떨리는 손으로 라면을 담는 동안 수지는 조용히 그를 지켜본다. 이게 오늘의 점심이라고. 시댁 식구 중 한 사람이 눈살을 찌푸린다. 아이고, 민호 씨. 이렇게 하면 그 말도 끝나기 전에 수진이 살짝 웃는다. 웃음 속에 담긴 건 분노도 결심도 섞인 미묘한 감정이다. 식탁 위에 놓인 라면 한 그릇, 그 단순한 한 그릇이 6년 동안 당연하게 여겨진 권리와 책임을 뒤흔든다. 시댁 식구들의 눈빛은 충격과 당혹감으로 가득하다. 수진 씨가 오늘은 안 하신다고요? 그 질문 속에는 이해할 수 없다는 혼란이 묻어난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을 든다. 죄송합니다. 처음이라 잘 못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낮고
부드럽지만 동시에 무겁다. 수진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미 결심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함, 주방 한켠, 조용히 흘러나오는 시계 소리, 식탁 위 라면은 아직도 뜨겁고 하지만 그 열기보다 더 뜨거운 긴장감이 방안을 채운다. 민호는 국물 한 숟가락을 떠본다. 이게 맛이 설익은 면발이 젓가락 사이에서 부서지고 그는 처음으로 수진이 매주 쏟았던 정성과 노력을 이해한다. 한숨과 함께 속으로 다짐한다. 다시는 당연하게 여기지 않겠다. 수진은 조용히 뒤로 물러난다. 눈에 맺힌 슬픔과 마음속 긴장이 뒤섞여 있다. 하지만 동시에 한편으로는 새로운 균형이 시작되는 느낌도 있다. 평생 당연하게만 여기던 일상이 깨진 그 짧은 순간, 시댁 식구들은 여전히 충격 속에 앉아 있다. 조용한 불편함, 어색한 침묵, 그리고 민호의 손놀림 속에 담긴 첫 번째 책임감. 모두가 숨죽이며 지켜본다. 토요일의 대폭발. 단순한 점심 한 끼가 6년 동안 쌓인 감정과 책임, 사랑과 외로움을 모두 폭발시켰다. 민호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본다.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오지만 그 안에도 긴장과 떨림이 섞여 있다. 이 순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결혼 생활의 첫 반란. 수지는 식탁 위 라면을 바라본다. 작지만 명확한 변화의 증거, 그 한 그릇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그리고 민호의 마음속에서 서서히 새로운 길을 열고 있다. 밤이 깊게 깔린 서울 강남의 아파트, 주방에서 남겨진 라면, 냄새가 아직 공기 속에 남아있다. 조용한 거실, 전등 하나만 켜진 가운데 민호는 바닥에 무릎을 꿇는다. 수진아, 미안해. 목소리는 떨리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하다. 제발, 다시 예전처럼. 그 한마디, 그 절박한 목소리가 집 안을 가득 채운다. 수지는 소파에 앉아 조용히 그의 모습을 바라본다. 손은 무릎 위에 모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녀의 눈빛은 단단하고 차갑지만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눌러왔던 감정의 흔적이 비친다. 민호는 눈물을 닦으며 다시 말한다. 정말 내가 잘못했어. 모든 걸 당연하게 생각했어. 그의 손은 떨리고 목소리는 갈라진다. 그동안 자신이 몰랐던 수진의 고생과 마음, 그 모든 것이 이제야 보인다. 수진은 천천히 고개를 젓는다. 미안해요. 하지만 돌아갈 수 없어요. 말은 부드럽지만 단호하다. 그 한마디가 민호의 심장을 관통한다. 민호는 바닥에 얼굴을 묻는다. 왜 이렇게 됐지? 그의 몸은 떨리고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다. 밤의 정적 속 울음과 한숨만이 공간을 채운다. 수지는 그의 곁에 잠시 서 있다가 조용히 등을 돌린다. 그녀의 발걸음 소리가 바닥을 스치며 마치 이미 닫혀버린 마음의 문을 확인시키는 듯하다. 민호는 무릎을 꿇은 채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그의 마음은 무너졌고 수진의 마음은 이미 식어버렸다. 용서는 했지만 사랑은 남지 않았다. 거실 창밖으로 새벽 빛이 스며든다. 민호는 그 빛 속에서 혼자 남겨진 자신을 바라본다. 수지는 방 안의 그림자 속에서 조용히 서 있다. 서로를 바라보지만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없는 두 사람. 민호의 손이 소파 팔걸이에 닿는다. 하지만 그 손길은 이제 더 이상 위로가 되지 못한다. 수지는 천천히 창밖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쉰다. 결혼 6년 차, 처음으로 맞이한 되돌릴 수 없는 밤. 조용한 아파트 안, 시계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린다. 모든 것이 멈춘 듯, 그러나 동시에 무겁게 흐르는 긴장감. 민호는 여전히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수진과의 거리와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절실히 느낀다. 수진은 마지막으로 한 걸음 내딛는다. 그 발걸음 속에는 슬픔과 결심,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자신만의 길이 담겨 있다. 밤은 깊고 두 사람의 마음은 이미 엇갈렸다. 하지만 이 어둠 속에도 언젠가 희미하게 빛날 아침이 있을 것만 같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거실 커튼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든다. 수지는 소파에 앉아 차 한 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본다. 도심의 아침 소음, 자동차 경적,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 모든 것이 예전과 같지만 그녀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다. 주방으로 걸어가 냉장고를 열고 남편 민호가 어제 준비했던 라면을 떠올린다. 손끝에 남은 열기, 미묘하게 남은 라면 냄새. 그 순간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깊은 숨을 들이쉰다. 그녀의 결심이 마음속에서 단단하게 굳는다. 작은 노트북을 꺼낸다. 화면 위에는 새로운 은행 계좌 정보를 적은 문서가 열려 있다. 수지는 조용히 키보드를 두드린다. 비밀 통장, 자신만의 재정, 이제 삶의 중심을 남편이 아닌 자신에게로 옮길 것이다. 이제 나를 위해 살아야 해. 그 한마디가 그녀 입술에서 새어나온다. 하지만 속마음 깊숙이 아직도 잔잔하게 흐르는 분노와 슬픔. 민호의 말이 머릿속을 맴돈다. 나는 너를 책임지고 싶지 않아. 민호는 어제와 달리 오늘 아침부터 변하려 노력한다. 설거지를 하고 쓰레기를 버리고 조심스럽게 수진을 도와준다. 수진아, 오늘 아침은 내가 준비할게.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어딘가 서툴고 마음이 닿지 않는 듯하다. 수진은 고개를 살짝 돌리며 미소를 지어 보이지만 그 미소 뒤에는 경계와 거리감이 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결심한다. 사랑은 회복될 수 있을지 몰라도 완전히 복구될 수는 없다. 민호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그녀 옆에 앉는다. 수진아, 내가 잘못했어. 노력할게. 제발 조금만 시간을 줘.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빛나지만 수지는 잠시 말없이 그를 바라본다. 심장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불안과 상처. 그것은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는다. 주방에서 커피 향이 은은하게 올라온다. 수지는 컵을 손에 쥐고 다시 한번 깊게 숨을 들이쉰다.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다는 마음, 그 결심 속에 그녀는 희미하게 힘을 느낀다. 민호는 한 걸음 더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으려 하지만 수지는 가볍게 손을 뿌리친다. 괜찮아요.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말은 부드럽지만 단호하다. 그 순간 민호의 마음 한켠이 아프게 찢어진다. 시간이 흐른다. 점심이 지나고 오후가 깊어지면서 수지는 집안일을 차근차근 정리하고 자신만의 시간을 위해 책상에 앉는다. 글을 쓰고 계획을 세우고 미래를 구상한다. 이제 과거의 상처가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민호는 한쪽에서 그녀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반복한다. 내가 어떻게 해야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하지만 수진의 마음속 벽은 단단하고 그 벽은 쉽게 허물어지지 않는다. 그녀의 시선은 창밖으로 향하고 멀리 보이는 빌딩 숲 사이로 햇살이 반짝인다. 밤이 오고 아파트 안은 조용해진다. 수지는 침대에 앉아 작은 일기장을 펼친다. 오늘 하루의 일들을 적으며 자신에게 속삭인다. 잘했어. 이제 너 자신을 먼저 생각해. 펜 끝에서 힘이 실린 글자가 흘러나온다. 상처는 회복되었지만 이미 깨진 관계는 복구되지 않는다. 민호는 그 뒤에서 조용히 서 있다. 그의 눈빛에는 후회와 죄책감이 가득하지만 수진과의 거리는 여전히 멀다. 밤의 정적 속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서로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듯하다. 창문 너머로 희미한 달빛이 들어온다. 수지는 그 달빛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을 다시 세우는 마음을 느낀다. 비록 민호와의 관계는 예전 같지 않지만 자신만의 길을 걷기 시작한 그녀. 밤은 깊고 공기는 차갑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새로운 시작의 따스함이 스며든다. 밤이 깊었다. 아파트 안은 조용하고 도시의 불빛만이 창문을 통해 들어온다. 수지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하루를 정리하는 마음으로 숨을 고른다. 그 순간 민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온다. 수진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린다. 수지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창밖만 바라본다. 심장은 빠르게 뛰지만
얼굴은 차분하다. 너 아직 나 사랑해. 민호의 질문이 침묵을 깨고 공기 속에 묵직하게 내려앉는다. 수지는 잠시 숨을 멈추고 그 질문을 음미한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지난 6년간의 모든 기억, 사랑, 배신, 상처, 눈물, 사랑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하다. 잠시 숨을 고르고 그녀는 이어 말한다. 하지만 예전의 사랑은 아니에요. 민호의 눈이 순간 크게 열리고 입술이 떨린다. 무슨 말이야? 수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본다. 눈빛은 여전히 따뜻하지만 그 안에 선명한 경계가 있다.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 나쁜 기억도 좋은 기억도 모두 소중해요. 하지만 지금의 나는 더 이상 그때의 나와 같지 않아요. 그 말은 두 사람의 결혼이 이제 과거와 현재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있음을 말해준다. 관계는 남아있지만 온도는 변했다. 민호는 무릎을 꿇고 손을 그녀에게 내민다. 수지나, 나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수지는 그 손을 바라보다 가볍게 고개를 저는다. 우리 시작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 돌아가진 않아요. 나는 내가 배운 만큼 나 자신을 지킬 거예요. 그 순간 방 안은 깊은 침묵으로 가득 찬다. 둘 사이의 공기는 무겁지만 어딘가에서 평화가 느껴진다. 민호는 그녀의 손을 놓고 조용히 뒤로 물러난다. 수지는 다시 창밖을 바라본다. 멀리서 들려오는 차 소리, 도시의 불빛, 희미한 달빛, 그 모든 것이 그대로지만 그녀는 달라졌다. 마음은 단단해졌고 상처는 치유되었지만 그녀는 이미 더 이상 예전처럼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이 결혼의 현재는 이어지지만 더 이상 예전의 온도는 아니다. 민호는 조용히 방을 나가며 자신도 변화해야 함을 깨닫는다. 수지는 침대에 앉아 잠시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속삭인다. 괜찮아. 나는 나를 지킬 수 있어. 시간이 흘러 아파트 안은 깊은 밤의 정적 속에 잠긴다. 수진의 마음속 그 경계와 단단함 사이로 미묘한 온기와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이 스며든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간다. 작은 전등 아래에서 차 한 잔을 준비하며 스스로의 삶을 다시 세우는 의지를 느낀다. 더 이상 과거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 민호가 먼 곳에서 그녀를 바라보지만 수진의 눈길은 이미 자신을 향해 있다. 달빛이 부드럽게 그녀를 감싸고 그 속에서 새로운 시작의 따스함이 빛난다. 밤은 깊고 공기는 차갑지만 수진의 마음속에는 이미 회복의 힘과 단단한 경계가 존재한다. 사랑은 남아있지만 온도는 변했고 그 변화 속에서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배우며 살아가게 된다. 겨울 아침, 서울의 아파트 안, 커튼 사이로 부드러운 빛이 들어오지만 밖에는 흰 눈이 소복이 내리고 있다. 수지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본다. 첫눈, 그 차갑고 순수한 흰빛이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스며드는 듯하다. 지난날의 상처들이 떠오른다. 민호의 무심한 말, 서로에게 던졌던 날카로운 눈빛, 울며 무릎 꿇었던 밤. 모든 것이 아직 마음속에서 맴돌지만 눈앞의 풍경은 신기하게도 마음을 차분하게 만든다. 민호는 부엌에서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긴다. 그의 손에는 따뜻한 커피와 식빵이 담긴 작은 쟁반이 있다. 수진의 등 뒤에서 잠시 멈추고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아침 같이 먹을래? 수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린다. 민호의 눈을 바라보며 오래 숨겨왔던 감정을 조용히 느낀다.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진다. 응, 먹자. 그 순간 창밖에는 눈송이가 점점 더 굵게 내린다. 바람에 흩날리며 아파트 발코니 위에 소복히 쌓인다. 수진과 민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작은 부엌 테이블에 앉는다. 말은 많지 않다. 하지만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커피 향이 방 안을 가득 채운다. 작은 토스트 한 조각을 나누고 따뜻한 국물을 함께 마신다. 손이 잠시 맞닿는 순간 지난날의 긴장감과 상처가 잦아들고 조금씩 서로에게 닿을 수 있는 온기가 흐른다. 민호는
부드럽게 입을 연다. 수진아, 아직 마음이 불편하겠지만 조금씩, 천천히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수지는 눈을 감고 숨을 고른다. 겨울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마음속에는 온기가 스며든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답한다. 응, 천천히 다시 한 걸음씩. 눈송이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내린다. 창밖의 세상은 새하얗지만 수진과 민호의 마음속은 여전히 복잡하다.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두 사람은 오늘 서로에게 다가가는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사실이다. 부엌 안 작은 테이블, 따뜻한 커피와 토스트,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 순간만큼은 충분히 따뜻하다. 첫눈이 소복이 쌓이는 아침. 아파트 창밖. 눈발 속으로 민호와 수진의 그림자가 살짝 겹친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들은 다시 서로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다. 한참 동안 두 사람은 조용히 앉아 서로의 존재를 느낀다. 말없이 손을 잡고 눈을 마주치며 작은 온기와 안전함을 공유한다.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서로를 향한 첫걸음은 분명히 시작되었다. 눈은 계속 내리고 하얀 세상을 덮는다. 민호와 수지는 서로의 손을 잡고 조금씩 아주 천천히 다시 길을 걸어간다. 첫눈 속에서 비친 두 사람의 그림자, 상처와 오해가 남아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새로운 가능성과 온기가 생겨난다. 겨울 아침의 첫눈, 순수하고 차갑지만 그 속에서 두 사람의 작은 온기와 희망이 빛난다. 온전히 치유되진 않았지만 그들은 서로를 향해 다시 한 걸음을 내딛는다. 첫눈이 지난 겨울 아침 이후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바쁘고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에 빠져 있다. 수진과 민호는 여전히 같은 아파트 안에 살지만 공기는 예전과 달라졌다. 말없이도 서로를 배려하고 작은 습관 하나까지 존중한다. 그들의 관계는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지만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수지는 출근 준비를 하며 부엌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을 바라본다. 지난 겨울 눈 속에서 마음을 열고 난 뒤 그녀는 조금씩 자신에게 집중하기 시작했다. 비밀 통장은 여전히 있고 생활도 계획적으로 바뀌었지만 무엇보다 마음의 중심이 자신에게 돌아왔다는 사실이 그녀를 가장 안심하게 한다. 민호는 책상 앞에서 업무를 정리하다 잠시 창밖을 본다. 흰 눈은 사라졌지만 그 기억은 마음속 깊이 남아있다. 그는 이제야 깨닫는다. 사랑은 당연한 것이 아니며 책임감과 배려가 함께할 때만 지켜질 수 있다는 것을. 과거의 무심함과 이기심이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도 알게 되었다. 어느 날 수진과 민호는 카페에 앉아 작은 이야기를 나눈다. 주변에는 젊은 부부와 학생들, 친구들, 그리고 혼자 온 사람들까지 각자의 삶을 살아간다. 수진은 조심스레 말한다. 민호 씨, 우리 지난 일 덕분에 알게 된 게 있어요. 민호는 눈을 맞추며 고개를 끄덕인다. 응, 나도. 사랑은 표현과 책임이 함께 해야 한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 수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웃는다. 그리고 혼자가 되더라도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도. 그 말에 민호의 표정이 조금은 무겁지만 진지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지난 상처를 완전히 지울 수 없지만 그 상처를 기억하며 앞으로의 삶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갈 수 있음을 느낀다. 며칠 후 수지는 대학 시절 친구들과 작은 모임을 가진다. 그녀는 조심스레 이야기한다. 우리 세대는 사랑과 책임을 혼동하기 쉽지만 자신을 먼저 사랑할 줄 알아야 상대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각자의 고민을 나눈다. 그 속에서 수지는 자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음을 느낀다. 작은 고백과 솔직한 마음, 그리고 상처를 직면하는 용기, 그것이 삶을 조금 더 의미 있게 만든다는 것을 그녀는 깨닫는다. 민호 역시 회사에서 후배와 대화하며 말한다. 사랑은 책임과 배려가 없다면 오래가지 않아.
하지만 실수해도 서로를 존중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후배의 눈이 반짝인다. 민호는 잠시 미소 지으며 자신도 여전히 배우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시간이 흐르면서 수진과 민호는 완전히 새 사람은 아니지만 서로에게 조금 더 솔직하고 조금 더 이해하며 조금 더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게 된다. 그들의 작은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달된다. 친구, 가족, 후배, 심지어 낯선 사람들에게까지. 하루는 수진과 민호가 공원을 걷는다. 가로수에는 아직 겨울의 잔설이 남아있고 햇빛은 부드럽게 내려온다. 아이들이 눈밭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보며 수진이 말한다.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세대도 배워야 해요. 상처를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마주하는 법을. 민호가 손을 잡는다. 그리고 사랑은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서로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것임을. 그들은 잠시 손을 꼭 잡고 하늘을 바라본다. 흰 눈은 없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첫눈처럼 깨끗한 희망이 쌓인다. 온전히 치유되지 않은 상처 속에서도 그들은 서로와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지나간 상처가 없던 일처럼 되진 않지만 그 상처 덕분에 더 단단해지고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작은 메시지다. 서로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솔직하고 따뜻하게 조금씩 천천히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삶이며 그것이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가치라는 것을 수진과 민호는 마음속 깊이 느낀다. 그들은 공원 벤치에 앉아 서로의 손을 잡은 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 바람 속의 잔설처럼 세상은 차갑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따뜻한 희망이 남아있다. 삶은 완벽하지 않지만 그 안에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성장하고 용서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용기와 사랑을 배울 수 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저희 채널을 응원할 수 있어요. 친구들에게도 공유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면 더 좋겠죠. 앞으로도 감동적이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세요.